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리입니다. 벌써 1월 중순이 다 돼가네요.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추웠다가 또 며칠은 약간 따뜻해지면 막 미세먼지 확 몰려오고 이래서 겨울 나기가 원래 이렇게 힘들었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저는 워낙에 집순이라 밖을 잘 안 나가는 편이기도 하지만 날씨 때문에 오히려 나들이도 못 가고 집에 더 많이 머무는 것 같기는 해요. 집에 있을 때 저는 실내복을 자주 입는데 여러분은 어떤 옷 입고 계세요? 저는 실내복도 입고 뭐 잠옷도 입고 그런데 잠옷 같은 경우에는 뭐 밥을 먹거나 뭐 이럴 때 뭐 튀일 수도 있고 음식 냄새 같은 거 배고 이러면 잠잘 때 찝찝하니까 잠옷은 잠잘 때만 입고 안에서는 이제 실내복을 주로 입기 때문에 실내복을 좀 많이 쟁여두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다년간의 노하우로 실내복을 입다 보니까 실내복 중에서도 가장 편안한 건 뭐냐면 원피스더라고요. 원피스 하나 그냥 이렇게 툭 걸쳐 입고 추우면 밑에 이제 레깅스 껴 입고 뭐 위아래 색이 맞나 어쩌나 뭐 이런 생각 안 해도 되고 해서 제일 편안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 엄마들은 집에서 홈웨어 같은 거 입으셨잖아요. 긴 치마로 돼가지고 왜 막 벨벳 같은 걸로 되어 있고 막 약간 화려한 이런 스타일 많이 입으셨는데 저는 집에서 아주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따뜻한 원피스를, 아까 후드 원피스를 만들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기모 니트 원단으로 만든 와이드 팬츠 추리닝 바지를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영상을 보시고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남편분 옷을 그 원단으로 만들었는데 밖에서 입기 되게 바람이 숭숭 통해서 좀 춥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는 진짜 그런가? 제가 귀가 얇아서 그런지 그 댓글을 딱 읽고 나서 그 와이드 팬츠 입고 밖에 나가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바람이 막, 저는 그래서 밖에 나갈 때는 안에다 내복을 입는다거나 레깅스 입고 그 위에 하나 입고 이렇게 요즘은 입고 있거든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실내에서 입기에 참 최적화된 원단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옷도 제가 한 2년 전인가 그때 만든 후디인데요. 이게 기모가 되어 있어서 닿는 느낌 자체가 상당히 포근하고 원단에 두께가 있어가지고 좀 도톰하고 이런 따뜻한 느낌이 아주. 이 원단으로 실내복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중에서도 후디 원피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겉감에다가 그냥 지금 패턴을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여기 보니까 에어 이레이저블 펜이래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아마 날아가는 모양이에요. 이거 한번 사용해 볼게요. 진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뒤판을 저는 똑같이 그릴 예정이에요. 저는 이 목둘레를 조금 줄여볼게요. 아래는 이게 원피스니까 조금 약간 A라인으로 요건 뒤, 요건 앞. 이 후드를 보면 이 가운데 부분이 접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재봉선만 두고 끈을 넣어줬는데 얘도 똑같이 앞부분은 이렇게 겹쳐진 상태로 접혀진 상태로 재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펼치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런 모양으로 2장. 소매의 경우도 저는 앞뒤판을 똑같은 크기로 재단할 거예요. 그래서 접혀져 있는 부분에 소매를 대고 똑같이 그려줄게요. 조르게 원단 때문에 얘는 지금 좁혀진 상태니까 좀 늘려서 이렇게 반 접힌 모양으로 한 장, 또 다른 한 장, 2장을 재단할게요. 가장 먼저 주머니를 달아줄 건데요. 얘는 지금 먼저 재봉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뒤에서 봐가지고 이렇게 지금 돌린 상태인데요. 여기 뒤에 아무래도 심지를 붙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만약에 뭐 약간 무거운 거 넣었을 때 처질 수도 있어서 3면에 심지를 붙인 다음에 자리를 잘 잡아서 안으로 접어가면서 이렇게 3면을 재봉해서 주머니를 달아줄게요. 요거 참 귀여운데요. 이제 어깨를 재봉해 줄 건데요. 어깨도 마찬가지로 심지를 붙여야 되겠죠.
이번에는 소매를 달아볼 건데요. 이거 아직도 안 지워졌네. 이거 도대체 언제 지워지는 거지? 이러다가 안 지워지는 건 아니겠죠? 설마? 이게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는 거더라고요. 저도 처음 사용해서 몰랐는데 그 자국은 거의 다 없어졌어요. 거의 한 반나절 정도 지나니까 그때서 다 없어졌더라고요. 소매에도 역시나 이 심지 테이프를 붙여놨어요. 주머니만 덤블링으로 하면 조금 아쉬워서 이 덤블링이 워낙에 포실포실하고 귀엽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어디다가 하나 더 넣어줄까 고민했는데 모자는 아무래도 정전기 너무 많이 날 것 같고 그 소매 부분에다가 이걸 껴서 해줄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한번 해보고 영 너무 귀여운 척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없던 일로 하려고요. 이제 소매에 달아줄 그 조르개를 만들 건데요. 전 조르개천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똑같은 원단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거든요. 내 팔목에 맞는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반을 접어서 먼저 재봉하고요. 안으로 뒤집을 거기 때문에 시접은 오버록 처리할 필요가 없겠죠. 가름솔로 만들어서 이렇게 마주되도록 하고요.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얘를 이 소매 안으로 집어넣어서 여기 재봉선하고 옆선하고 맞춰서 재봉해 줄 건데요. 이 동등하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항상 하던 것처럼 집게로 사방을 표시하고 조금씩 이렇게 주름을 넣어가면서 해줄 거예요. 이렇게 세 겹을 재봉하려고 하는데 이 안에 시접분도 있고 해서 굉장히 두꺼워요. 이렇게 두꺼울 경우에는 저는 그냥 오버록 기계 말고 일반 재봉틀에서 오버록 스티치를 사용하면 훨씬 더 편하고 실려 엉킬 염려가 없어서 좋더라고요. 뒤집어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모자를 만들면 되는데요. 모자는 겉길이 맞대어 놓고 이렇게 하트 모양 같이 생긴 이 윗부분을 함께 재봉해 줄 거예요. 오버록은 할 필요가 없고요. 이 밑에는 지금 심지를 붙여놨어요. 가위집을 조금 넣어줄게요. 그리고 뒤집어서 양쪽으로 이렇게 하트 모양인데 한쪽 하트 모양 같은 데를 다른 한쪽 하트 모양 쪽으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모자가 두 겹이 됐고 이렇게 모자 모양이 완성되는데요. 다른 후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줄을 넣잖아요. 여기 양쪽에 구멍이 있어요. 여기로 끈이 나올 텐데요. 끈을 잡아줄 수 있도록 몇 cm 정도 간격을 놓고 이렇게 앞에서 겉에서 상침을 해줄게요. 그럼 그 안에 이렇게 통로가 생기겠죠. 그 안으로 끈을 집어넣으려고요. 이제 모자를 몸통에 붙여주면 되겠어요. 쏙 집어넣어서요. 앞부분은 요만큼 겹쳐지도록
이렇게 지금 오버록이 된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목둘레는 제가 심지도 붙이고 다 했지만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상침을 해주는 게 좋겠죠. 먼저 후드를 꺼내고 지금 옷을 뒤집어 놓은 상태인데 바깥쪽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시접을 밑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해볼게요. 잘 안 보이시죠? 저랑 같이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겹쳐지도록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완전히 루즈하게 만들었더니 엄청 크네요. 엄청 커 옷이.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밑부분은 주머니 이렇게 입어봐야죠. 입어봐야지. 이 기모가 달린 다이마루 니트 원단 같은 경우에는 신축성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선세탁을 하지 않으면 약간 확 줄어드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경험상 그랬거든요. 만약에 선세탁을 하지 않고 그냥 만들었을 때는 뭐 처음에 입었을 땐 괜찮은데 자꾸 세탁하다 보면 막 쑥쑥 줄어들어요. 3분의 1까지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길이가.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나중에 세탁 몇 번 했다고 확 줄어들고 이러면 정말 속상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세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제 영상 재밌게 봐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른 아이템 가지고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